해인사에서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70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고려 8만 대장경을 지켜낸 장군의 거룩한 의지를 깊이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남성사에서 신임 군승 7명에 대한 임관식과 고불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 중 한 명인 엔젤라 북달 랍비가 조계종을 찾아 한국 사회 현안과 종교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인 불자 어머니 영향으로 불교 명상 수행도 거친 종교 지도자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의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가 23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사격 황제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을 만납니다. 체육 과목이 초등학교에서 홀대받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업과 운동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날 고려 8만 대장경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기록 문화유산이 됐는데요. 8만 대장경을 지금 볼 수 있는 건 6.25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고 김영환 장군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열린 김 장군의 70주기 추모제를 대구 BBS 정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겐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다 준다 해도 해인사와 8만 대장경과는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고 김영환 장군이 항명 이유를 묻는 미군 군사고문단 장교에게 한 말입니다. 해인사는 방장 원각대종사와 주지 해일스님, 산중 원로스님 등 400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대적광전에서 고 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군이 순직한 지 70주기가 되는 해로 의미가 각별했습니다. 해인사 사부대중은 고 김영환 장군님의 8만 대장경의 역사와 가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신념으로 우리 공군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결정에 대장경과 인연 있는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공군인은 세계문화유산을 지켜낸 장군님의 높은 뜻과 8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의지를 이어받아 조국 영광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1951년 8월 공비 소굴이었던 해인사의 폭격 명령이 내려지지만 김 장군은 경내 폭격을 중지시키고 외곽 기공 사격만을 하게 해 8만 대장경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전란 중 항명은 즉결 심판에 따라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호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한 숭고한 생각을 품으신 고 김영환 장군, 저희 아버님이 경기로까지 합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나라로 우뚝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 중 1인이기도 한 빨간마우라 고 김영환 장군은 1954년 3월 5일 제10 전투비행단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강릉 기지로 향하던 중 악천후로 동해안 묵호 상공에서 순직했습니다. 시신을 끝내 수습하지 못해 가미어만을 꾸며 안치되니 그의 나이 불과 33세였습니다. 목숨보다 신념을 택한 김영환 장군의 용기는 인류의 발자취인 문화유산의 가치와 참된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충북 영동 육군 종합행정학교 남성사에서 신임 군승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높이고 부처님 법음을 전할 군승 7명이 탄생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사와 장삼 대신 늠름한 군복으로 갈아입은 군승법사들. 충북 영동에 위치한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제82기 군종사관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장교로 임관한 군종은 모두 43명, 이 가운데 7명이 군승법사입니다. 이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이수하고 장교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진정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2명 등 모두 7명의 군승법사는 전국 각지의 전투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이 정말 부처님 제자로서 군에 와서 자신들의 그 원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비롯한 우리 선배 군승들이 잘 또 이끌고 또 잘 지원하고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파도에 맞서는 해군에게 법음을 전할 자운 스님은 교육 성적이 우수해 학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82기 군승법사 중 유일한 여군입니다. 여기 또 계시는 다른 법사님들도 그렇고 다른 타 성직자분들도 많이 챙겨줘서 덕분에 잘 인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들에게 또 저희 용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군종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군포교를 위해 다시 군에 입대했다는 금화 스님. 지난 5년간 군종 장교로 복무한 금화 스님은 불법 전파라는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처음과 똑같습니다. 처음 발심한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쭉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저는 이제 이 우리 불교에 한번 젊은 피를 수혈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저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더 불교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친구들의 불성을 좀 더 깨워주고 그리고 함께 또 나아가는 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임 군승들은 수행자의 본분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2기 군승 장교 정식 고불식은 오는 25일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임관한 군승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 구현에 나서게 됩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의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위원장 태성 스님 주재 아래 제411차 회의를 열고 법주사 선거인 명부에서 264명 가운데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7명과 자격 이상자 21명을 제외하고 236명을 최종 선거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주사는 글피 오후 1시 산중총회를 열어 석중스님과 각중스님 두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종회의원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최초, 여성 최초로 유대교 랍비가 된 엔젤라 워낙 북달이 조계종을 찾아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불교도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종교는 행복이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며 종교적 차별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에 오른 엔젤라 워닉 북달. 그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최초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여성으로도 최초로 랍비가 되면서입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유대교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지만 북달은 스스로를 불교 유대교 랍비라고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언어와 문화를 접했지만 불교도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She also helped the Buddhist temple in Tacoma get founded, and she works with the Buddhist temple that's there. 실제로 세계 각국이 봉쇄된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대교 신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불교 명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When the pandemic hit in 2020, I knew that I was going to need to draw upon some calm and wisdom at a time when everything felt scary and we were afraid and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next. And I knew I needed to meditate regularly. This is something I learned from my Buddhist mother, that she would meditate regularly. And we had more than 400 people doing this every single day for 10 months.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초청으로 어머니의 모국인 한국을 방문한 북달은 서울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만나 차담을 나누면서는 앞서 언급했던 저출산 문제 등 한국 사회의 문제들과 종교의 역할을 논했습니다. 북달은 어머니에게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철학이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영향을 받아 더 좋은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락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는 거는 남을 갖다가 해롭게 안 하고 이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제 뒤가 편하면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남녀의 수평적인 육아 분담과 안식일 같은 의무 휴가를 언급했던 북달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좀 더 여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 think maybe the biggest issue in Korean society today, which has learned the ultimate discipline and efficiency and hard work, is really knowing how to step back and take a rest, and also just take in the joy of feeling that. 한 종교에 몸담으면서도 다른 종교에 거리 두지 않는 북달이 던진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는 여유와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광금주입니다. 일타 문도 스님들이 은혜사에서 전법 교화를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고불식이 19일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 사천왕문 앞에서 시작된 고불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의 축원으로 헌향과 헌다, 부도전, 조사전 참배에 이어 극락보전에서 주지 덕조 스님의 고불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30년 전 오늘을 상기하면서 더욱더 우리 화합하고 또 본사의 발전이라면 모두가 두 팔 걷고 함께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동국일타 문도들은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일으켜놓은 원용 화합의 원력을 바탕으로 제10교구 은혜사 본말세의 발전 및 문도 화합으로 불사 및 불법 홍포를 통한 부처님의 자리타행 실천에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선지식 동국당 일타 대종사를 중심으로 한 문도 스님들은 30년 전인 1994년 6월 20일 은혜사에서 도량수호와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기 위해 전법교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 자연 스님이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화 등의 불교적 해법을 조계종과 종단 차원에서 협력해 풀어가는 학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달 동국대에서 열린 제57차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연 스님은 그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장자종단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견인해야 돼요. 불교 전체의 위상을 견인해야 되듯이 한국불교학회가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자연 스님은 법인과 학회를 분리해 법인이사의 발전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학회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에서 비구니 최초로 문화부장을 지낸 타견 스님이 수행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첫 번째 서예전을 열었습니다. 타견 스님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서예전 선필로 불국토를 꿈꾸다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과 먹의 수행은 하나라는 선북일여, 마음밖에 부처는 없다는 심회 무불 등의 작품들을 선보였고 스님은 수익금과 찬조금을 종단 종책사업 기금으로 보시했습니다. 그냥 와서 제가 열심히 한 거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거고 그 내용이 다 이제 경전 문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문구들 있고 하니까 문구 한번 읽으시면서 아 그래 이런 말도 있었지. 한 주간의 불교 신문을 살펴보며 주목받았던 교계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배진호 PD입니다. 25일 발간되는 불교신문 1면입니다. 8월 부산에선 힙한 불교가, 9월 대구에선 찐 불교가.
불교 박람회와 불교 엑스포가 각각 8월과 9월 부산과 대구에서 열리는 가운데 올해 열린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에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8월 8일부터 4일간 열리는 부산국제 불교 박람회는 휴가철 부산을 찾은 20, 30대를 타깃으로 재밌는 불교와 젊은 불교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 진행되는 대구 불교문화 엑스포에서는 큰 스님들의 수준 높은 법문이 준비돼 불교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면 기사입니다. 기쁨 생기면 슬픔도 생기는 법, 감정의 윤에 벗어나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게 지혜를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양평 영문사에서 진행된 희망나눔 템플스테이. 진우 스님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선명상 강의에서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은 동시에 생기는 것이라며 항상 내 감정을 살피려 노력하고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비우는 노력을 하면 삶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2면 기사입니다. 남명 선생도 카톨릭 수사도 명상, 명상은 필수. 명상에 유래하면 힌두교와 남방불교를 떠올리지만 결국 명상은 어디에든 있다. 필자는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남명 선생도 걸어다닐 때 단도를 차고 다니며 항상 깨어있음을 챙겼고 카톨릭의 구도자인 수사들도 관상기도라는 명상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시간을 투자해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란 인식을 갖기보다 일상 속에서 생각을 멈추고 세상을 관조하는 연습만 하더라도 명상의 대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며 언제든 명상을 가까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진호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은 모두 131명으로 이들이 기성 정치인과 달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주길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요. 사격 황제로 불리는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주목받는 초선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로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줬던 스포츠 영웅이 정치권으로 무대를 옮겨 어떤 활약을 펼칠지 BBS가 만난 사람에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바쁘게 여의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는 초선 의원이 131명이나 되면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새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스포츠 영웅이자 또 지금은 초선 의원으로 활약 중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네, 이렇게 바쁠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수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예. 정말로 소화해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약간 과부하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는 제가 딱 정해진 시간과 스케줄을 짜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뭐 스케줄 플러스 또 챙겨야 될 것도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약간 지금 후회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정치권 데뷔하시고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의원님. 일단은 제가 선수일 때는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긴 한데 약간 쉬는 시간이 별로 없다. 쉬는 시간에는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선수일 때는 쉬는 시간에 오로지 그냥 쉰다든지 체력을 리커버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쉬는 시간에 누군가 항상 대화, 끊임없는 대화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또 축하 인사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한 3주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동안 국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바깥에서 보실 때랑은 또 직접 의원으로서 참여를 하시니까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저희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뭐 여야 뭐 상임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싸우려고 국회의원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슬기롭게 서로 타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슬기로운 방향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초반부터 너무 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혹독한 이 네. 초반 초년생의 또 그 네. 초년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이 문제들이 네. 지난 국회 시작할 때도 네, 네,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이 기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과연 이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세력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다 보니까 좀 더 뭐 발전된 부분도 있고 더 악화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꿈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셔서 좀 어떤 활동을 또 어떤 정치 활동을 해보고 싶으셨어요?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인 스포츠, 체육 뭐 이쪽 분야로 제가 뭐 상임이 들어가고 싶은 것도 맞고요. 그동안 제가 뭐 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이쪽 체육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활약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저는 그 해외 선수들하고 교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꼭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선수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네. 가장 지금 최근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 2학년이 체육 수업이 없다고 합니다. 네. 중학생이요? 아니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네, 그래서 예.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뛰어놀고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그 성장을 너무 앉아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걸 제가 기사로도 접하고 방송으로도 봤는데 특이한 게 재능 기부로 이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거죠, 이거는? 제가 선수 시절에는 정말로 매년 중요한 대회가 있다 보니까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될 시간도 마땅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의 경험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재능 기부도 해야 되고 또 재능 기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이제는 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올바른 길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설계까지도 어떤 방향,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이끌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이제 제가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충청북도로 시작했고 이제 강원도에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점차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가고 싶고요. 다행히도 체육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체육회장님들을 또 알게 돼서 회장님들께서 아주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하셔서 흔쾌히 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2대 국회가 본격화됐는데 4년 임기, 4년 임기 동안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체육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한 다음에 운동을 해라.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부모가 운동을 시킬까요? 공부만 시키겠죠.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제 4년 임기 동안 정말로 균형 있는 전문적인
공부하고 싶은 사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약간 좀 누가 봐도 아 정말로 잘 짜놨다라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뭐 첫 번째로 뭐 지금 최저 학력제 때문에 뭐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거나 중학교를 안 나왔으면 대회를 나가고 싶어도 대회를 출전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 둘씩 바꿔야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4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후손들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게 아주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그럼 이것으로 의원님과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현재 여야의 대치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분배 문제도 차질을 빚으면서 과연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관역을 꿰뚫는 이 사격의 힘처럼 진종호 의원님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6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